누가 이거 하면 부자 된다 했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종혁이고 올해 60세입니다. 2년 전 일어난 일을 여러분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가을, 저는 58세였습니다. 22년간 중견화학회사에서 관리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회사였고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매달 월급 450만 원을 받으며 큰 욕심 없이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해 9월 회사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팀장님, 희망퇴직 신청 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팀장이 조심스럽게 건넨 말이었습니다. 회사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에 위로금을 추가로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58세라는 나이는 참으로 애매한 나이입니다. 아직 정년까지 2년이 남았지만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요즘은 40대도 재취업이 어려운데 50대 후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아직 큰애 대학 등록금도 남았고 둘째도 내년이면 대학인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교 3학년이었고 둘째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앞으로 최소 3년은 등록금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 위로금 포함해서요. 그럼 그 돈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실 저도 막막했습니다. 재취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1억 5천만 원으로 평생을 버티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적금 5천만 원이 더 있었습니다. 총 2억 원이라는 목돈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취업은 불가능하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고 어차피 2년 후에는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위로금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2021년 11월 22년간의 직장 생활이 끝났습니다. 퇴직 후 처음 몇 주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허전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골프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5년 전부터 골프를 쳤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처 접대로 시작했는데 점점 재미에 빠져들었습니다. 스코어도 꾸준히 줄여서 90타 초반을 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직장 생활 중에도 월 2회 정도는 필드에 나갔고 골프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활동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시간이 많아져서 주 2회 정도 골프를 쳤습니다. 필드에 나가기 어려운 날에는 스크린 골프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자주 가던 강남구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평일 오후 3시인데도 5개 룸이 모두 차 있었습니다. 대기까지 있어서 30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카운터에서 기다리며 사장님께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장사 잘 되시네요? 평일인데도 이렇게 손님이 많으세요?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요즘 정말 바빠요. 코로나 이후로 실외 활동보다 실내 활동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스크린 골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어요. 하루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평일에도 100만 원은 넘어요.
주말에는 150만 원까지 나갈 때도 있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 100만 원이면 한 달에 3천만 원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익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스크린 골프 사업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동호회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 필드 나가기 힘들 때는 스크린 골프로 대신하죠. 날씨 걱정도 없고 시간도 적게 걸리고 회식 후 2차로 스크린 골프 가는 게 요즘 트렌드예요. 노래방보다 재미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스크린 골프로 골프 입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확신이 생겼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필드 골프는 최소 45시간이 필요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비용도 1인당 10만 원 이상 듭니다. 하지만 스크린 골프는 12시간이면 충분하고 날씨에 상관없으며 비용도 1인당 23만 원 수준입니다. 무엇보다 제게는 강점이 있었습니다. 15년간 골프를 쳤기 때문에 골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습니다. 22년간 관리 업무를 했기 때문에 직원 관리와 운영 관리에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억 원이라는 충분한 자금도 있었습니다. 이거다. 이게 우리 가족을 지킬 방법이다. 그날 밤 아내에게 스크린 골프장 창업 아이디어를 말했습니다. 여보, 스크린 골프장을 해볼까 해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사업 경험도 없는데? 제가 골프를 15년 동안 쳤잖아요. 그리고 관리 업무 22년 했으니까 운영은 자신 있어요. 시장 전망도 정말 좋고요. 아내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의해 주었습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뭔가는 해야 하니까. 신중하게 준비해 보세요. 드디어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장 창업을 결심한 후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2년간 관리 업무를 하면서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스크린 골프 산업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습니다. 2021년 당시 국내 스크린 골프 시장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에 스크린 골프장이 9,500개나 있었습니다.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유망한 시장이구나. 특히 코로나19 이후 실내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실외 활동이 제한되면서 스크린 골프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익성 분석도 해봤습니다. 룸당 1게임 요금이 평균 2만 원입니다. 실제 원가는 전력비와 시스템 사용료 포함해서 3,000원 정도입니다. 마진율이 85% 이상 나오는 고수익 구조였습니다. 하루에 룸 하나당 10게임만 나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골프백을 들고 와야 하므로 주차 공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충분한 면적이 필요하고 타겟 고객층의 접근성도 중요합니다. 약 2개월간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을 알아봤습니다.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테헤란로 인근의 지하 1층 상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면적은 200평 정도로 5개 룸을 설치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주변에 대기업 본사들이 많아서 직장인 고객 유치가 용이해 보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였고 주차 공간도 20대 정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대 조건을 협상했습니다.
건물주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65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며칠간 협상한 끝에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55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이 정도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은 장비 선정이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장비는 국내 1위 업체인 골프존 제품으로 결정했습니다. 룸 하나당 설치비가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5개 룸이면 총 4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다행히 리스 계약이 가능했습니다. 월 리스료는 룸당 140만 원, 5개 룸이면 총 700만 원이었습니다. 초기 투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리스로 하면 초기 자금을 아낄 수 있어. 좋은 방법이야. 인테리어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은 고급스러우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각 룸은 6명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넓게 설계했습니다.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과 소파도 배치했습니다. 인테리어비는 총 3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총 투자 규모를 정리했습니다. 임대 보증금 7천만 원, 인테리어 3천만 원, 운영 자금 4천만 원, 기타 비용 3천만 원, 총 1억 7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보유 자금 2억 원 중에서 1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3천만 원은 비상 자금으로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운영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정했습니다. 골퍼들 중에는 출근 전에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녁 늦게 회식 후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금은 주중 낮 시간 1만 8천 원, 저녁과 주말 2만 2천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인력 운영도 계획했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직접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수익성 전망도 계산했습니다. 하루 평균 40게임만 나와도 월 매출 2,400만 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음식과 음료 판매까지 포함하면 월 매출 3천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월 고정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임대료 550만 원, 리스료 700만 원, 인건비 350만 원, 기타 운영비 300만 원, 총 1,900만 원이었습니다. 순이익으로 월 1,100만 원 정도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년만 잘하면 투자금 회수할 수 있어.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야. 아내에게 계획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했어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아내도 제 계획을 보고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니까 믿음이 가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꼭 성공하세요. 골프 동호회 사람들에게도 사업 계획을 알렸습니다. 정혁이 형이 스크린 골프장을 한다고? 우리가 단골이 되어줄게. 회사 사람들도 많이 데려갈게. 테헤란 노면 회사에서 가깝잖아. 이런 약속들을 받으니 성공에 대한 확신이 더욱 커졌습니다.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공사를 감독했습니다. 장비 설치를 점검하고 인테리어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직원 채용도 진행했습니다. 정말 바쁜 2달이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내 사업을 시작한다. 우리 가족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매일이 설렜습니다. 큰아들과 둘째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빠, 우리 아빠 사업 꼭 성공할 거예요. 파이팅! 가족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2022년 3월 21일 드디어 종혁S 스크린 골프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5개 룸 모두 최신 골프존 장비로 설치했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마무리했습니다. 각 룸마다 편안한 소파와 테이블을 배치했고 음식과 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개업 첫날 오전 6시 설레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골프 동호회 사람들이 축하차 찾아와 주었습니다. 종혁이 형 축하해. 우리가 첫 고객이야. 회장님이 축하 화환도 보내주셨고 동호회 회원 12명이 단체로 와서 개업 첫 게임을 해 주었습니다. 와, 시설 정말 좋은데? 다른 곳보다 훨씬 깔끔해.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니까 서비스도 세심하고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첫날 매출은 60만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었지만 첫날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부터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기업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찾아왔습니다. 퇴근 후에도 팀 단위로 방문하는 고객들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가까워서 점심 먹고 한 게임 하기 딱 좋아요. 시설도 좋고 사장님이 친절해서 자주 오고 싶어요. 첫 주 매출을 집계해 보니 놀라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평균 30게임, 금요일과 주말에는 50게임 이상이 나갔습니다. 주간 총 매출이 580만 원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잘 되는 거야. 개업 첫 달 3월 전체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총 매출 2,800만 원이었습니다. 음식과 음료 판매까지 포함하면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정비 1,900만 원을 제외하고 순이익이 900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첫 달부터 흑자야. 이거 정말 대박이야. 아내에게 첫 달 매출을 보고했습니다. 여보, 첫 달에 900만 원 벌었어요. 아내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당신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 애들 등록금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4월과 5월은 더욱 좋았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법인 고객들이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인근 IT 기업 한 곳에서는 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정기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팀 회식 때마다 여기 올게요. 월 10회 이용권 끊을 수 있나요? 이런 단골 고객들이 생기니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5월 매출은 3,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1,3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1년 반이면 투자금 회수 가능해. 그 다음부터는 순수익이야.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회식 문화와의 결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회식 후 2차로 노래방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스크린 골프가 새로운 2차 코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노래방은 좀 뻔하잖아요. 스크린 골프는 색다르고 재미있어요. 골프 치면서 맥주 마시니까 분위기도 좋고 서로 친해지기도 쉽고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예약이 꽉 찰 정도였습니다. 음식 메뉴도 다양화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안주와 음료만 제공했는데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치킨과 피자 메뉴도 추가했습니다. 골프 치고 치킨 먹으면서 맥주 한잔하는 게 최고예요. 음식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했습니다. 여성 고객도 30% 정도로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골프에 관심은 있었는데 필드에 나가기는 부담스러웠어요. 스크린 골프는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아요. 초보자를 위한 기본 레슨도 제공했습니다. 제가 15년간 쌓은 골프 경험을 활용해서 그립 잡는 법, 스윙 자세 등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정말 감사해요. 고객 서비스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골프 용품 대여는 무료로 제공했고 초보자에게는
골프 에티켓과 룰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기 고객을 위한 멤버십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10게임 이용하면 1게임을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이었습니다. 사장님 서비스가 정말 다른 곳과 차원이 다르네요. 여기만 올게요. 6월까지 3개월간 누적 매출이 9,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이익은 3,4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속도면 1년 만에 투자금 회수하겠는데? 아내도 매일 매장에 나와서 고객 응대와 음식 서비스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고객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일에 대한 만족도였습니다. 22년간 회사에서 관리 업무를 하면서도 이런 성취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고 골프를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보람이 정말 컸습니다. 큰아들 등록금도 걱정 없이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빠, 사업 정말 잘 되시네요. 자랑스러워요. 둘째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면 둘째 등록금도 문제 없어. 우리 가족의 미래가 밝아졌어. 2022년 6월 말 개업 3개월 차에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공했어. 드디어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2년 7월부터 미묘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주변에 경쟁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대형 프랜차이즈 스크린 골프장이 오픈했습니다. 골프존 카운티라는 브랜드였는데 10개 룸 규모의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가격이었습니다. 제가 주중 18,000원, 주말 22,000원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그들은 주중 15,000원, 주말 18,000원에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시설도 더 화려하고 대기실, 프로샵, 카페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규모의 경제가 있으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거구나. 15분 거리에도 개인이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이 새로 들어섰습니다. 처음에는 파이가 커지니까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7월 매출이 3,2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월 대비 300만 원 감소였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겠지. 8월에는 다시 회복될 거야. 하지만 8월은 더 심각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옆에 새로 생긴 곳이 가격도 싸고 시설도 좋던데 여기도 할인 안 해주세요? 대형 프랜차이즈가 이벤트 하는데 거기 가볼까 고민 중이에요. 단골 고객들마저 다른 곳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동호회 사람들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종혁이 형, 미안한데 회사 근처에 더 저렴한 곳이 생겨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골프 치는 것도 줄이고 있어. 15년간 쌓은 인간관계마저 비즈니스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8월 매출은 2,6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7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회식 문화의 변화였습니다. 코로나 이후 워라밸 문화가 확산되면서 직장인들이 저녁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을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회식 자체를 잘 안 해요. 해도 1차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2차 갈 시간에 집에 가서 쉬고 싶어요. 가족들도 기다리고.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했습니다. 2030세대는 회식 후 2차로 스크린 골프를 즐기던 핵심 고객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단체 활동보다 개인 시간을 중시해요. 넷플릭스 보거나 혼자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금요일 저녁 시간대가 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예약이 꽉 찼는데 이제는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9월 매출은 2,4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5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순이익은 600만 원으로 절반 이하가 되었습니다. 이건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골프장 그린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골프 붐이 일면서 2021년에는 평일 그린피가 1인당 15만 원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와 함께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그린피가 78만 원까지 떨어진 골프장들이 생겼습니다. 4명이서 스크린 골프 2게임 치고 간단히 먹으면 15만 원 나와요. 그 돈이면 차라리 필드에 나가는 게 나아요. 고객들이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면서 업계 전반에 어두운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스크린 골프장 수가 1만 개에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인데 스크린 골프장이 1만 개라는 것은 편의점 56개당 스크린 골프장 1개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과당 경쟁 아닌가? 스크린 골프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전국 스크린 골프장 30% 이상 적자 운영. 매년 2,000개 신규 개장, 1,000개 폐업, 스크린 골프장 포화 상태, 노래방 전철 봤나? 정말 불안한 기사들이었습니다. 10월 매출은 2,200만 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 이제 고정비를 겨우 커버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은 3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은 평일 낮 시간대였습니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는 날도 생겼습니다. 5개 룸이 모두 비어 있는데도 리스료 700만 원과 임대료 550만 원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고정비가 너무 부담스러워. 매출이 없어도 1,250만 원은 무조건 나가잖아.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요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경쟁이 너무 심해졌어요.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겨울 되면 실내 활동 선호해서 다시 좋아질 거예요. 아내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 겨울 되면 추워서 필드 나가기 힘드니까 스크린 골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 11월 매출은 2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이익은 1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거의 본전이야. 월 100만 원 벌자고 이 고생을 하는 건가? 12월에는 연말 회식 시즌이라서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 불황이 가중되면서 회식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회식을 해도 비용을 최대한 아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12월 매출은 1,8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첫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고정비 1,900만 원을 감당하지 못해 월 100만 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해졌어. 비상자금 3천만 원을 사업에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시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없었습니다. 1월 매출은 1,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 규모는 월 4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비상자금 3천만 원을 이미 모두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반경 1km 내에 스크린 골프장이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각자 특색 있는 마케팅으로 고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는 무제한 이용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월 30만 원만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이용 가능합니다. 골프 마니아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저희 매장의 핵심 고객층인 주 3회 이상 이용하던 분들이 대거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음식 무료 제공 이벤트를 했습니다. 2게임 이상 이용 시 치킨 무료. 또 다른 업체는 파격적인 할인을 내세웠습니다. 평일 낮 시간 1게임 1만 원. 정말 치킨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도 할인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할인을 하면 적자만 커질 뿐이었습니다. 2월과 3월을 거치면서 매출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2월 매출 1,300만 원, 적자 600만 원. 3월 매출 1,200만 원, 적자 700만 원. 이제 매달 700만 원씩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 350만 원을 납부할 시기가 되었는데 현금이 없었습니다. 사업 손실로 자금이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등록금 언제 내주실 거예요? 다음 주까지 내야 하는데.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돈을 좀 마련해야 할 것 같아.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등록금을 냈습니다. 금리가 연 15%나 되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우리 집까지 날릴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버텨보요. 봄 되면 다시 좋아질 거예요. 봄 되면 좋아진다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애들 등록금은 어떻게 하려고요? 둘째도 이번에 대학 가는데 입학금이랑 등록금 합치면 500만 원이 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4월 들어서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리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리스료 연체가 2개월째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장비를 회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를 회수당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곧 입금하겠습니다. 신용카드 한도를 모두 사용해서 리스료 1,400만 원을 간신히 납부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제때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장님, 급여가 이번에도 늦어지면 저희도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 직원 2명이 모두 그만두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둘이서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5월 매출은 1,0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적자 규모는 월 90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에는 하루 종일 고객이 한 팀도 오지 않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5개 룸이 모두 비어있는 상황에서도 리스료와 임대료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이건 정말 미친 짓이야. 이러다 모든 걸 잃겠어. 6월 어느 날 밤 가족 회의를 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가게를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버티면 우리 집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요. 둘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안 가도 돼요. 취업할게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해요. 그날 밤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3년 7월 31일 1년 4개월 만에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장비 회수, 인테리어, 철거, 임대 정리 등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골프존 장비들이 리스 회사 트럭에 실려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 이맘때는 이 장비들을 설치하면서 얼마나 기뻤는데 인테리어 자재들도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들여 만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고작 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손실을 계산했습니다. 초기 투자금 1억 7천만 원, 회수 금액 임대보증금 7천만 원, 설비 처분 2천만 원, 9천만 원, 투자금 손실 8천만 원, 운영 손실 5천만 원, 총 1억 3천만 원 손실. 보유하던 2억 원 중 7천만 원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앞으로 다가올 2년간의 등록금, 둘째의 대학 입학금과 4년간의 등록금을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폐업 마지막 날 혼자 텅 빈 매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잘 될 줄 알았는데 골프 동호회 사람들에게 폐업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종혁이 형, 무슨 일이야? 장사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 스크린 골프 사업이 정말 어렵더라. 경쟁이 너무 심해서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22년간 쌓아온 것들이 1년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 판단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지난 일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생각해요. 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59세라는 나이에 재취업은 불가능했고 남은 돈 7천만 원으로는 가족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폐업 후 며칠간 집에만 있었습니다. 무기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남은 돈 7천만 원으로 생활비 월 250만 원을 쓴다면 겨우 2년 반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큰아들 등록금 2년분 1,400만 원, 둘째 입학금과 등록금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1년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일을 해야 해. 당장 수입이 필요해. 59세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기업 재취업은 불가능했습니다. 경비, 청소, 배달 등이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 배달 대행, 건물 경비 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나이나 체력 문제로 거절당했습니다. 59세시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배달은 체력이 정말 중요해서요. 거절당할 때마다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22년간 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간 구직 활동을 한 끝에 겨우 아파트 주차관리원 자리를 구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근무 조건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무 시간 오전 8시 오후 6시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급 220만 원 업무 주차 안내 차량 출입 통제 주차장 청소 월급 220만 원 1년 전 스크린 골프장에서 월 1,300만 원을 벌 때를 생각하니 허탈했습니다. 2023년 8월 10일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관리원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에 모자 그리고 형광조끼였습니다. 탈의실에서 유니폼을 입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나야? 22년간 정장을 입고 출근했던 제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수백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벤츠, BMW, 포르쉐 같은 고급 수입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런 차 주인들은 얼마나 성공한 사람들일까? 선배 관리원분이 업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차 들어올 때는 이렇게 유도하시고요. 나갈 때는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주차장 청소하시면 돼요. 첫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일부 입주민들의 무례한 행동을 견디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빨리 안 열어줘? 바쁘단 말이야. 여기 주차 관리가 왜 이래? 좁아서 차 못 빼겠잖아. 욕을 들을 때마다 참아야 했습니다. 첫 퇴근길은 참담했습니다. 8시간 동안 서서 일하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몸도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해진 얼굴, 피곤에 젖은 눈빛, 구부정한 어깨. 이게 59세 박종혁의 모습이구나. 한 달이 지나자 몸은 조금 적응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주차장에서 예전 직장 동료를 마주쳤습니다. 박 팀장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순간 땅에 꺼져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여기서 일 좀 하고 있어요. 동료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정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 바빠서 먼저 가볼게요. 그는 황급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울었습니다. 22년간 함께 일했던 동료 앞에서 관리원 유니폼을 입고 있던 순간의 부끄러움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야 했습니다. 월급 220만 원으로 생활비 180만 원을 쓰고 40만 원을 저축했습니다. 큰아들 등록금은 신용대출을 받아서 냈습니다. 둘째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 안 가고 취업할게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거 알아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공부하고 싶으면 해야지.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둘째 입학금과 등록금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업무에도 익숙해지고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편해졌습니다. 22년간 쌓은 관리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차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관리소장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박 관리원님은 정말 체계적이시네요. 주차장 관리가 훨씬 좋아졌어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위로가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서 마음가짐도 변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점점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59세라는 나이에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무엇보다 스크린 골프장 운영할 때처럼 매일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4년 8월 성실하게 일한 결과 관리사무소 정직원으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이 280만 원으로 60만 원 올랐습니다. 이제는 실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근무 여건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업무는 아파트 시설 관리, 입주민 민원 처리, 각종 사무 업무 등이었습니다. 22년간 쌓은 관리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작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말 60세가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정직원으로 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규칙적인 생활이 자리 잡았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때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해야 했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매일 매출 걱정, 경쟁업체 걱정, 고정비 걱정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달 안정적으로 2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업무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입니다. 큰 변수가 없고 스트레스도 적습니다. 입주민들과의 관계도 대체로 좋은 편입니다. 30년간 쌓은 소통 능력이 민원 처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박 과장님, 항상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관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아파트 살기 좋아졌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작은 보람을 느낍니다. 골프는 여전히 취미로 즐기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순수하게 개인적인 즐거움을 위해서만 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필드에 나가고 날씨가 안 좋을 때는 가끔 스크린 골프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운영했던 공간과 비슷한 분위기를 보면서 그때의 실패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 사업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현재 이용하는 스크린 골프장도 운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평일에는 거의 비어 있고 주말에만 간간히 손님이 오는 정도입니다. 사장님과 이야기해 보면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그대로 겪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어려워요. 경쟁이 너무 심하고 손님은 줄어들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사업할 때는 매일 걱정과 스트레스로 가족과 제대로 대화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매출 걱정, 경쟁업체 걱정에 신경이 쓰여서 가족에게 소홀했습니다. 이제는 저녁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소소한 일상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돈은 적게 벌지만 마음은 편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늘어나서 행복해요. 아내의 말에 정말 감사합니다. 큰아들은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습니다. 중견 기업에 입사해서 월급 300만 원을 받습니다. 이제는 제가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는 대학교 2학년입니다. 학자금 대출로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성실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빠, 졸업하면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아빠 편하게 해드릴게요. 둘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현재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월 수입 280만 원으로 생활비 220만 원을 쓰고 나머지 60만 원은 저축합니다. 현재 남은 돈 7천만 원에 매달 모으는 돈까지 합하면 노후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70세까지는 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때는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었습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체중도 늘어나고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이제는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례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60세 나이에 비해 정말 건강하시네요. 이대로만 유지하세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큰 성공, 많은 돈을 꿈꿨습니다. 월 1천만 원 이상 벌어서 가족에게 여유로운 삶을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출근해서 성실히 일하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식사하고 주말에 가끔 골프를 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거창한 꿈보다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고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함께 산책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사업할 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잖아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직 건강하고 가족도 모두 무사하잖아요. 그거면 됐어요. 아내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가족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건강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스크린 골프장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훈, 과당 경쟁 업종의 위험성. 전국에 스크린 골프장이 1만 개나 있다는 것은 명백한 과포화 상태입니다. 편의점이 5만 5천 개인데 스크린 골프장이 1만 개라는 것은 편의점 56개당 스크린 골프장 1개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시장 구조가 아닙니다. 시장 진입 시점이 너무 늦었습니다. 스크린 골프 시장은 2018년이 황금기였습니다. 2021년에 진입한 것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든 시점이었습니다. 노래방이 그랬고 PC방이 그랬듯이 스크린 골프장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 높은 초기 투자비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비용. 스크린 골프장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지속적으로 장비를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12년마다 새로운 시스템이 나오면 기존 시설은 구형이 되어 버립니다.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던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교훈, 사회문화 변화에 대한 이해 부족. 워라밸 확산으로 인한 회식 문화 변화, 젊은 세대의 개인화된 라이프 스타일 선호 등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였습니다. 2차 문화의 축소, 단체 모임보다 개인 시간 선호 등의 변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과거의 회식 문화를 기준으로 판단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네 번째 교훈, 대체제와의 경쟁. 필드 골프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크린 골프의 가성비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스크린 골프가 필드 골프의 대체제 역할을 한다면 필드 골프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른 실내 레저 활동들과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었는데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리스 계약의 함정.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비를 리스로 이용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매출이 줄어들어도 리스료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했고 중도 해지도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리스 계약의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훈, 입지의 한계. 강남 지역 프리미엄 입지를 선택했지만 임대료 부담이 과도했습니다. 또한 주변에 경쟁 업체들이 들어서면서 입지의 우위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임대료 대비 예상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했고 경쟁 업체 진입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일곱 번째 교훈, 마케팅과 차별화 전략의 부족. 단순히 좋은 시설과 서비스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타겟, 고객 설정, 차별화된 서비스, 브랜딩 등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젊은 고객층을 유치하기 위한 SNS 마케팅이나 이벤트 기획 등이 체계적이지 못했습니다. 여덟 번째 교훈, 현금 흐름 관리의 중요성. 매출이 줄어들면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겼지만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손절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버티려고 했던 것이 손실을 더 키웠습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냉정한 판단과 빠른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번째 교훈, 업계 동향 파악의 중요성. 스크린 골프 업계 전체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골프존 같은 대기업들도 해외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였는데 이를 간과했습니다. 10번째 교훈, 취미와 사업은 완전히 다르다. 제가 골프를 좋아하고 스크린 골프를 자주 이용한다고 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고객의 관점과 사업자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시장 전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스크린 골프장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1만 개에 달하는 스크린 골프장은 명백한 과당 경쟁 상태입니다.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은 기존 업체들과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 업그레이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필드 골프와의 가격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희망퇴직금이나 퇴직금으로는 절대 이런 고위험 사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에는 안정성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취미로 좋아하는 것과 사업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높은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작더라도 확실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현재 저는 월 280만 원으로 생활비 220만 원을 쓰고 60만 원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남은 돈 7천만 원과 저축으로 노후 준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거창한 꿈보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비록 1억 3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지만 그 대가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건강, 마음의 평화가 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들에게는 값진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큰 손실을 보지 마시고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 때로는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응원 하나하나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제 실패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